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죠. 자, DLI. 배전기 없잖아요. 손실 줄일 수 있습니다. 고주파 잡음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자기기에도 유리합니다. 배전기 로터 지나갈 때, 배전기 로터가 접점을 지나갈 때 그 사이에 불꽃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지만, 배전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진각, 지각의 제한 폭이 없어졌어요. 이슈 하고 싶은 대로예요. 그죠? 점화코를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한이 없어진 게 맞습니다. 자, 고전압 출력을 작게 하면 방전 유효 에너지가 감소한다.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요게 맞는 선지의 내용을, 이 맞는 내용을 이렇게 틀린 선지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전압이 출력, 원래는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높은 전압의 출력이 일부 감소되더라도 DLI, 배전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방전, 전기를 만들어내는 유효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가 적다라는 게 이게 큰 장점인 거죠. 뭐에? DLI에. 근데 그걸 어떻게 틀린 선지로 만들다 보니 조금 어감을 이상하게 표현이 됐지. 원래 맞는 표현이 요거라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화 플러그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점화 플러그에서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되거나 하면 저항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슈가 딱 원하는 시점에서 불꽃이 안 튀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슈는 딱 원하는 시점에서 불꽃을 줬는데 한 템포 쉬고 늦게 불꽃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점화 시점이 점점 늦어진다는 얘기죠. 출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엔진이 부조가 난다든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점화 플러그나 기타 점화 장치, 고압 케이블, 그 다음에 점화 코일. 점화 코일 좀 비싸요.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 바꾸는 게 점화 코일이고, 그 외에 점화 플러그는 뭐 한 15,000에서 2만 킬로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화 플러그로 넘어왔죠. 제일 마지막, 점화 장치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고요. 자, 열 방상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니까 열가죠, 열가. 그래서 열가가 숫자가 높으면은 뭐예요? 냉형이라고 했죠. 낮으면은 뭐야? 열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자, 스스로 깨끗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자기 청정 온도라고 했고, 자기 청정 온도면 또 450에서 600도 정도 유지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왜? 이거보다 높으면은 고온에서 뭐가 되는데 노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노킹이. 예, 조기점화의 노킹. 뜨거우니까. 이거보다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된다? 카본이 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이 낮으니까. 그래서 오염돼서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오손이 될 수도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기 청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열가에 따라서 냉형 점화 플러그와 열형 점화 플러그로 나눌 수 있다는 개념이죠. 고속 고압축비 기관에서는 열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냉형 점화 플러그를 써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냉형을 써야지만 어떻게 열 방산 능력이 뛰어나서 고압축비에서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속에서 저압축비 기관에서는 뭐가 낫다? 이런 열형 점화 플러그를 써줘야지 이렇게 오손이 생기지 않겠죠. 그 한계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손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냉형 점화 플러그는 조기 점화에 대한 저항력이 크겠죠. 고속 고압축 기관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건 너무 쉬운 얘기지 않습니까? 열 방산 능력이 느리면 어떻게 해요? 열 방산 능력이 뛰어나야죠. 그래서 열을 잘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청정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항 플러그라는 녀석이 있죠. TVRS라고 하는 고압 케이블에 저항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둘 다 얼마? 10kΩ 정도의 저항을 집어넣습니다. 저항을 높게 써가지고 고주파 잡음입니다. 높은 고전압이 만들어지니까 고전압에 의한 고주파 잡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런 저항 플러그에도 저항을 집어넣고 어떻게 고압 케이블에도 저항을 집어넣어서 고주파 잡음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럼 콘덴서도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축전기도. 그래서 그런 거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가 끝났다? 점화 장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축전지 얘기했고요. 그죠? 축전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초전기전자, 축전지, 기동전동기, 그 다음에 가솔린제조 길길 할 때 점화장치로 불꽃을 줬어요. 그래서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이 걸리게 되면 기동전동기를 구동한다고 배터리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배터리를 충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전할 때 쓰는 것이 충전장치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충전장치는 무슨 법칙을 이용한다?
기동 전동기의 모터는 전부 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FBI, B하고 I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 수직으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는 개념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고요. 자, 발전기는 뭔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엔진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돌아가는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석을 붙였다 뗐다 할 거니까, 회전시킬 거니까 자력의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자력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전류의 방향이,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 둘 다 발전기는 전부 다 무슨 법칙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든 교류 발전기든 둘 다 만들어지는 전기는 전부 다 뭐예요? 교류예요, 교류. 교류인데 직류 발전기죠. DC 발전기는 기동 전동기 구성 요소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자에 생성되는 거는 교류지만 이 교류를 뭘로? 정류자, 기존에도 들어갔었잖아요. 정류자와 브러쉬로 통해 가지고 교류를 뭘로? 직류로 바꿔주는 게 뭐야? DC 발전기인 거죠. 만약에 AC 발전기, 교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야? 만들어진, 어디서 스테이트에서 만들어진 교류를 뭘 통해서? 다이오드를 통해서 직류로 정류한다라는 개념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 발전기의 구성 요소로 맞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류잖아요, 교류. 직류 발전기가 기동 전동기 구성 요소고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걸로 같이 연계해서 같이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교류 발전기의 구성 요소는 그 외에 없는 거죠. 로터. 로터. 그리고 로터가 자력을 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로터가 타 여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브러쉬 필요하죠. 브러쉬에 닿는 부분을 슬립링이라고 표현하죠. 교류 발전기에서. 그래서 브러쉬, 그 다음에 슬립링, 그 다음에 교류 전기를 만드는 데를 뭐라고 한다? 스테이터. 뭐 이런 것들이 교류 발전기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플레밍 오른손 법칙 해야 되죠. 자, 처음에는 뭐다? 배터리 전원을 이용해서 탈여자시키죠. 로터를 탈여자시켰다가 발전이 되게 되면 스테이트에서 자생하는 거죠.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만들어진 교류 전기를 여자 다이오드를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로터를 자화시키는 형식으로 제어하게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교류 발전기인데 웬 전기자, 정류자 뭐 말이 안 되고요. 자, 정류자가 왜 들어갑니까? 그죠? 전압 조정기에 뭐 제너 다이오드 이런 거 활용하잖아요. 자, 교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정류한댔죠? 교류를. 스테이트에서 만들어진 교류를 직류로 정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옆방향으로 과전류를 주면은 다이오드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고속 충전, 배터리를 고속 충전하거나 이럴 때 이제 배터리 용량의 50%의 높은 전류를 충전하잖아요. 단시간에. 그렇게 과전류를 줄 경우에는 터미널을 반드시 떼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터미널을 떼놓고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인 겁니다. 왜? 이런 다이오드 파손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슬립링 쓰잖아요. 슬립링은 언더컷이 없잖아요. 면이 부드럽습니다.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브러쉬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틀렸어요. 로터에서 여자가 형성되죠. 교류 전기는 스테이트에서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 힘의 방향에서 결정하는 거, 이거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의 수직으로 힘 받는 거, 이거 뭐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관련된 설명인 거죠. 이거는 모터에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기동 전동기, 그죠? 자, 슬립링과 접촉해가지고 전원 공급하는 거, 슬립링과 누구가 다 있는데, 브러쉬라고 했죠, 브러쉬. 정류자에서도 브러쉬 들어가지만, 교류 발전기의 슬립링에도 브러쉬가 다 있습니다. 다이오드죠. 다이오드인데 실리콘을, 내열성이 그나마 좋은 실리콘 다이오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교류 발전기에서는 또 다이오드를 교류를 직류로 바꾸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 여기 이제 관련된 문제가 좀 자주 나오죠. 다이오드와 관련된 거.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는 다이오드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 발전기에서 배터리 전류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맞는 것을 고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교류 발전기와 관련된 개통도를 보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전압조정기 여기 내용 있는 회로도 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자, 뭐 탈여자 방식이고 전원이 들어갔을 때 다 무시할게요. 뭐 경고등 들어오면 다 무시하고 이렇게 전원이 들어갑니다. 전원이 들어가가지고 요 라인 따라서 전원이 공급되는 순서를 보자면은 이게 브러쉬죠. 브러쉬가 닿는 로터에 닿는 부분 이걸 뭐라고 한다? 슬립링이라고 있고요. 로터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로터 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전원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자력을 가지는 거죠. 자력을 가지고 코일에 붙였다 뗐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긴다? 스테이터에서 교류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고요. 전원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브러쉬, 그 다음에 뭐야? 슬립링, 로터 코일, 다시 뭐예요? 이거 부드럽게 닿는 부분이죠. 동그란 거 슬립링, 브러쉬 요 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선지에서 맞는 걸 고르자면은 요래 되는 거죠. 브러쉬, 슬립링, 로터 코일, 슬립링, 브러쉬 요 순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자, 삼상의 교류 전기를 발생